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경영학과에 대한 콘텐츠를 진행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어문계열 전공인 중어중문학과 및 일어일문학과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학과는 동아시아 국가에 관련된 학과로서 영어 영문학과 다음으로 학생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전공인 만큼 두 전공을 묶어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문계열 전공인 만큼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입시가 다소 쉽지 않고 진학 후에도 사실 어문계열 전공이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진학 후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다소 불편한 진실을 말씀해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및 중국어 키워드가 포함된 전공들의 모음입니다. 일반적인 중어중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중국어, 중국어학, 중국문학, 중국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어는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아실 만한 중국어를 잘하는 역량입니다. 중국어를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을 전공자로서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어학으로 중국 문자의 창제부터 발전 과정, 언어의 구조나 발전 법칙 등을 연구하는 어법학, 자음 및 자의를 연구하는 문자학 등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 문학은 중국의 시, 소설, 산문과 같은 중국 문학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학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중국 및 중국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전공들을 보시면 중어중문학과, 중국학과, 중국어학과 등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중국어나 중국에 관심이 있다고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학과에 무턱대고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대학교 중국학부는 중국 어문 전공과 중국 정경 전공을 분리해 선발하고 있는데 중국어나 중국 문학보다는 중국이 사회상에 좀 더 관심이나 역량이나 특화된 학생이 중국 어문 전공에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선발 인원이 더 많다고 해서 중국 정경 전공이 아니라 중국 어문 전공에 지원한다면 지원 당위성을 소명하기 까다로울 수 있겠죠. 또 인하대학교는 학과명은 중국학과이지만 일반적인 중어중문학과처럼 어문, 현대중국, 지역학 등을 모두 다루고 있기도 하니 각 학과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할 소재로는 중국 청년층에게 유행하는 트렌드나 무역관계, 미중 갈등, 코로나 전후의 중국 사회 변화, 중국에서의 현 사회 이슈, 차 문화나 경극을 비롯한 중국의 전통 문화 등 다룰 사항은 많습니다. 중국어 기사 원문을 읽고 해석 및 분석을 한 뒤에 이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공유하는 학습 모임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중국학과 관련한 우리나라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인접국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중국에 관심이 생겼다는 등의 지원 동기나 스토리는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기도 하고 관련 비교과도 잘 채우는 편이니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중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표적으로 중국의 고전 문학은 시 위주이기 때문에 이백 등의 작가가 서술한 유명한 중국 고전 시가를 탐색해보셔도 좋고 삼국지 연의를 비롯한 4대 기서 역시 중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꼭 고전 문학에 한정할 거 없이 루신의 아큐정전, 허상관 매열기와 같은 현대문학, 더 나아가 최근 중국에서 유명한 어떤 문학 작품이든 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중국인의 가치관 및 생활상을 탐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중국의 고전 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는 기준 시기가 되는 사건이 1911년 신해혁명에 해당하는데 중국이 민주주의 혁명으로 중국 역사 자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탐구하시거나 해당 사건을 다룬 문학 작품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가나 작품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대 작품들을 비교해보거나 작가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본 후에 작품에 담긴 작가의 메시지 그리고 당시 중국의 생활상 등을 작품을 통해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중어중문학과 입시와 관련해서 중국어 원 등 중국어 과목이 성적이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문 과목이 성적이 좋은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자 실력과 중국어 실력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자를 잘하면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으로 중국어가 한자를 활용해 글을 적는 언어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문학 과목에서 고전 시가 등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 한자가 매우 자주 활용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단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한자를 공부해 두시면 여러모로 입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의문자인 한자가 만들어진 유래나 관련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전공들이 2025학년도 전형 및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서 중어중문학과의 1.6등급에서 1.8등급 정도의 1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및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1.8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2.0등급 전후의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2등급 초반의 학생들은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합격하는 양상입니다. 어문계열 전공은 일반적으로 전체 학과 중 선호도가 낮아서 입결도 낮은 축에 속하기는 하는데 대학 라인을 높이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어문계열 학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입결이 하단에 위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단일 전공만 이수했을 때 취업과 거리감이 있다 보니 지방 거점 공립대학들에서는 5등급 때까지 입결이 떨어지는 경우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문 계열인 만큼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정량 내신 성적을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전반적으로 입결이 위쪽 라인이 대학일수록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비율도 높은 편으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께서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내신 라인을 참고하시되 외국어 고등학교 중국어과 학생들과 서류로 경쟁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및 일본어 키워드가 포함된 전공들이 모음입니다. 일본 및 일어 관련 전공에서 주의하실 점은 일어일문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적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중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일어일문학과가 없는 대학이 상당히 많으며 서강대학교만 봐도 중국문화학과는 있는데 별도의 일본 관련 학과는 없으니 일본 및 일어로만 생활기록부를 구상해온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대학을 쓰기 다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어중문학과에도 해당하는 얘기이기는 한데 지방권 사립대학의 경우 구조조정 시에 어문계열 학과 등 인문계열 소수학과를 먼저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일문학과 역시 중어중문학과와 비슷하게 일본어,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학으로 교육과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일본이나 일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애니메이션, J-팝 등 문화 콘텐츠나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하고 정갈한 감성이 들어간 일본 문학에 흥미를 느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역시 시가문학이 유명한데 일본어 세특에서 단카나 하이쿠를 창작해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도 소소하게 일본 문학에 대한 흥미를 보여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본어와 관련해서는 일본어가 한국어와 어순이 유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비교적 수월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더 확장하자면 영어까지 각 언어의 어순을 비교하고 이에 차간의 효과적인 언어 공부법에 대해 고안해 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더욱 한국과의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던 만큼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일어일문학과의 전망도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갈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와 먼 과거에서부터 맞붙어 있었던 일본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조선, 철강, 자동차와 같은 주력 산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공통점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일본이 사례를 통해 고찰할 수도 있기에 일본 및 동북아 국가에 대한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하겠죠. 일본 및 일어 관련 전공들도 2025학년도 전형 및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본 및 일어 관련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순위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의 입결이 1.8등급 전후로 가장 높습니다. 일단 인서울에서 일어일문학과가 많이 없는 만큼 인서울 일어일문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웬만해서 어떤 일어일문학과든 간에 2등급대 내신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중어중문학과와 마찬가지로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많으니 정량 내신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일본 및 일어 쪽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순서로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문계열 학과, 특히 중어중문이나 일어일문같이 소수학과도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소위 살다 온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렸을 때 해당 국가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서 해당 국가의 언어에 능통하기에 자연스럽게 진학학과도 관련 학과로 결정하게 되는 시기의 수험생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네이티브들을 따라잡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는 토종 한국인임에도 일본 문화나 일본어를 상당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니 학과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 중국어, 일본어만 알고 있다거나 거의 모르는 수준이어도 진학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1학년 때 일본어나 중국어에 능통한 학생과 기초 정도 수준의 학생들을 나누어 반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고 학점 역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진학 후에는 대개 자격증 취득과 같은 졸업 요건도 채워야 하고 여러분이 전공인 만큼 빡세게 해당 언어를 공부하셔야 하기는 합니다. 또한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와 같은 어문계열 학생들은 단일 언어 전공만으로는 취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보통 이중전공, 복수전공이 필수적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게재한 일어일문학과 안내 가이드북에서조차 2학년 때는 일본어 이외의 과목을 이중 복수 전공하고 4학년 때는 일본어와 그 외 전공 과목을 살려 졸업 후의 진로를 잡으라고 명시해 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단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진로는 해당 국가의 어학, 문학, 지역학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교수의 길을 걷는다거나 통번역 전문가가 되는 방향이 있으나 중국어 및 일본어를 정말 잘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있는 그대로 해당 언어나 학문에 대한 열정을 생활기록부에 담고 면접에서도 진로 목표를 확실히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문계열 학과는 학과 적합성이 중요한 공학계열 전공들과는 사뭇 다르게 반드시 중어중문학과 및 일어일문학과에만 포커스를 둔 생활기록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학과, 예를 들어 경영이나 미디어, 무역 등에 대한 관심이 섞여 있어도 해당 언어나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보인다면 학과의 지원 당위성에 대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언어나 국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꼭 있어야 하고 해당 언어를 수단으로 활용해 어떤 진로 목표를 세우고자 하며 중국어 및 일본어가 여러분이 진로 목표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잡아
잡아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자국 제품을 많이 활용하게 되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타국이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다시 대중국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찾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싶다는 식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겠죠. 중국이라는 국가의 수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의 문화, 사람, 사회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중국어, 즉 언어만 잘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고 지역학으로까지 시선을 확장해야 더욱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아무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를 전공한 학생들은 최대한 중국어, 일본어를 살리는 방향이라면 교직이수를 하기도 하고, 타 전공 중에서는 경영, 경제 등 상경계열학과, 호텔 관광학과 같은 여행 관련 전공,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미디어 관련 전공을 많이 이수하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표를 제시하든 간에 언제나 베이스에는 중국어, 일본어 및 중국, 일본 문화에 대한 애정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중어중문학과 및 일어일문학과를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